대한민국 보수의 세계를 ABC. 자, 우리 강병호 박사님은 이제 배재대학교에서 한류문화산업대학 원장이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유튜브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우리 젊은층 그 유튜버들 일일이 다 그 검색하시고 들여다보시고,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가 유튜브로 정권을 좀 찾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진행하시는데, 네. 또 저희 룰대로 뭐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는데 뽑기 또 퀴즈에도 재미를 좀 더하겠습니다. 뭐 읽어야 됩니까? 네, 이것이죠. 네.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라면 김일성도 같은 맥락에서 국군의 뿌리인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 말씀 드려보면은, 김원봉 좋아하시는데요, 김원봉의 최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 예, 그 다음에 박헌영, 네. 그런 무정 그런 양반들이 어떻게 김일성한테 네. 무자비하게 수총됐는지, 어정쩡한 좌파, 네. 어정쩡한 공산주의자들이 북한에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그것도 기억을 해보시라고 좀 권하고 싶네요. 네네네. 그리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신영복 교수라고 사상가를 본인이 언급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하나 늘어났네, 그죠? 하여튼 많이 연구를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오늘 준비하신 내용 잘 발표해 주시고, 또 시청자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우리 김정기 총영사님 너무 좀 시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준비하신 것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제가 오늘 좀 드려야 될 말씀은 우리 우파 유튜브 채널의 미디어에 대해서, 우리 미디어 전략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하고 좀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다 시사 이슈라든지 어떤 그 문재인 정권의 비판이었는데, 이제 우리 우파 유튜브들이 어떻게 내년에 선거에 공헌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4월에 총선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 선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정말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보면 우리 우파 유튜브 채널들 영향력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50대 이상 사용자들이 월 평균 한 1045분을 보신다고 해요. 또 제가 너무 기쁜 건 뭔가 하면은 청년 우파 유튜브 채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식의 칼, 유튜브, 그 다음에 팩맨 이런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35개 채널을, 청년 유튜브들 조사해보니까 구독자 수가 이미 누적해서는 200만을 넘었고, 최대 조회수도 평균 한 13만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왜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정권이 촛불 시위에서 20대들을 많이 이용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여론이 지금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그쪽에서 볼 때는 아파할 만한 일이죠. 그 다음에 SNS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우파 유튜브 채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의 한수 같은 경우가, 요건 전문적으로 이제 버즈량이라고 하는데, SNS에 언급하는 양이 알릴레오나 김어준의 뉴스공장보다 훨씬 높게 나옵니다. 굉장히 고무할 만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요 정도 하면은 정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요 정도 하면 내년 총선 이길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좀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 유튜브 채널들 보면요, 시청자들이 대부분 50대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구독자 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청자 수가 70에서 80만 정도로 지금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저희 이제 미디어에서는 요거를 에코 챔버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갇혀진 방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막 떠들다 보니까 메아리가 막 생겨갖고 굉장히 크게 들리는 것 같지만, 요게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뭐 메이저 채널도 보시면은 조회수나 구독자 수가 정체된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실 겁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은 우파 유튜버 채널들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고정 구독자들이나 이 사람들은 70에서 80만 정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서로 갈라먹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우파 유튜브 채널들을 위해서 여론조사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좀 해서 그 방안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총선 승리를 위한 우리 우파 유튜브 채널들의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거 굉장히 아픈 부분인데, 우리끼리 총질하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굉장히 안 좋은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요. 일반 국민들은
2007년도에 친이 친박으로 나눠져서 갈등 겪고 2017년, 16년 우리 선거할 때 뭐 진박 감별하고 진박, 진진박, 뭐 돌박, 멀박 그 다음에 옥새 들고 나르샤 그 모든 갈등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평가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집안 싸움에는 귀신, 외부 전쟁에는 등신. 이게 바로 우파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안타까운 일은 우파 유튜브 채널들 안에서도 지금 갈등이 벌어지고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채널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이 굉장히 밖에서 볼 때는 안 좋게 봅니다. 요거는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립니다. 더 안 좋은 거는 이슈 몰이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프레임을 짜고 일부러 갈등을 조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거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인데요. 요건 조금 기술적인 부분들인데 유튜브 우리 우파 유튜브 채널들이 시청 접근성이 매우 낮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주제별, 순위별, 관심도별로 빨리 찾고 빨리 볼 수 있는 기술적인 방안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팟캐스트 팟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우파 유튜브 채널들은 일반 시청자들이 시청할 수 있는 속도가 저희가 측정해 보니까 5배 정도 느립니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젊은 친구들 보면은 대개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이어폰을 끼고서 보죠. 이게 다운로드 기능을 다른 팟캐스트에서는 제공하는데 우리가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이제 우파 유튜브 모바일 포털이나 모바일 앱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기성 언론들, 그러니까 지상파나 케이블이 우리 우파 유튜브 채널들을 좋게 평가를 안 합니다. 대개 뉴스에서 뭐라고 하냐면 극우라는 딱지를 딱 붙입니다. 이게 굉장히 국민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개 우리 우파 유튜브 채널 보면 기자들이나 취재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성 언론들의 이슈를 받아갖고 거기에 논평하는 형태의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때 저희가 보면은 한 이슈를 가지고 10개 채널이 동시에 방송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치게 이념 중심적이고 개념 중심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총선 기간까지는 문재인 정권이 버린 집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20대 청년들,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집단이 되겠죠. 저희가 이번에 그 여론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의 자영업자들이 보내온 호소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한번 꼭 읽어달라고 해서요. 그분들이 좀 적어준 글인데요. 재개발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잘 살아가고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재개발입니다. 즉 재개발은 사람이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은 무차별한 경제 논리를 앞서서 송두리째 뽑아내고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이고 근본이 되는 평등권이 우리에겐 전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았던 우리의 터전이 모두 날아가 버려 길거리에 앉아 되어 있는 상황이 발발하시라도 개발 이익을 환수해야 되는 시청은 법이라는 테두리에서 나 몰라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 이게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2019년 지금 은수미가 시장이 되고 있는 성남시입니다. 자, 은수미를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지금까지 얼마나 용산 참사에 대해서 팔아왔습니까? 2009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용산 참사 장례들이 입에 달고났어요. 근데 자기가 시장이 되니까 이제 무리한 재개발로 항의하는 이 자영업자들의 주장들을 묵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수미 같은 경우는 은수미 시장이라고 하죠. 방송이니까. 산호맹 사건으로 6년간 수감되었으면서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하고 청와대 비서관 지내고 지금 작년에 성남시장으로 당선이 됐죠. 하지만 정권을 잡자마자 용산 참사에서 일어난 무자비한 도시 재개발을 본인들도 하고 있는 겁니다. 2015년 6월 27일 은수미 시장이 자신의 트위터에 남은 글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영화 소수의견,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 메르스 재난에서 찾기 어렵던 기적같은 희망이 영화 속에 있더군요. 아니 영화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 감추합니다. 이런 식으로 트위터를 날렸어요. 얼마나 10년 동안 용산 참사를 팔아왔습니까? 근데 막상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고 나니까 똑같은 방법의 재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금 홍익표가 2016년 국회에서 발언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던 일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에게 잊혀졌을지 모르겠지만 용산 사태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정도 따뜻한 눈길로 돌아볼 수 있었다면 그런 용산 참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그때만 잠깐 뜨거웠어요. 그러나 또 언제 어디 갔는지 그 논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를 느끼십니까? 정말 저는 이 이중성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어요. 정말 그들이 사람 중심, 서민 중심 정치인들인가요? 정말 이런 이중적인 멘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들만 선이고 진리라는 아주 강한 신념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9개월 동안은 문재인 정권이 버린 사람들,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사립유치원 같은 사람들의 지금 그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이 계층을 위해 이 생생한 생활의 목소리들을 전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민초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해방 이후 우리에게 누가 진정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런 자유를 가져두고 번영을 준 체제 자체가 진보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진정한 진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합리성보다는 명분, 경제인과 상공인을 멸시하는 조선시대로 이 사회를 퇴보시키고 거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퇴보고 보수고 수입니다. 우리 지금 자유 유튜버 리레이 토크 페스티벌 지금 선언문 제가 기초를 좀 보다 보니까 1942년 8월 29일에 미국에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의 소리를 통해서 억압받고 있던 이 조선에 희망의 메시지를 줬습니다. 우리 우파 유튜브 채널이 바로 이와 같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방송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전체에 자유의 봄이 오는 날까지 우리 우파 유튜버 채널들 방송들 같이 힘을 모읍시다. 내년 4월까지 단결해서 내년 총선 승리로 이끌어야 되겠습니다.